네, 안녕하세요. PNB 마케팅의 김한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케터의 역할, 마케터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공채를 폐지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음, IMF 전까지는 기업들이 공채를 내고 한꺼번에 많이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인력을 했습니다. 인력을 운영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미생을 보시면 인턴을 뽑아서 그 중에서 사원을 뽑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미생에서 가슴 아픈 부분은 뭐냐면 계약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정직원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에서 너를 키우겠다라는 얘기지만 계약직 같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2년 동안 성과를 보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과를 보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성과를 보여야 되는 부분도 압박도 있을 거고요. 정직원, 그것도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일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계약직조차도 들어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폭을 넓히면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더 곽강을 받겠죠.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그 시장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만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정년퇴직만 해도 되게 행복한 거죠. 요즘 보면 저희 회사 옆에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작년에 몇만 명을 잘랐냐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을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모바일로 하거든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점을 되게 통폐합하면서 임대료도 절감시키고 인건비도 절감을 시키는 건데요. 어, 비슷한 얘기로 또 하나 있죠.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어, 주차요금 징수원이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원은 아시다시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자동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갖고 있던 직업이 어느 날 다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4차 산업이 가면 더 갈 거예요. 여러분들 검색을 해본다고 하면 아마존고를 쳐보시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만 집어서 가면 계산이 돼요. 되게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무인 양판장, 무인 계산대를 들여놓기 시작했죠. 이마트 같은 걸 보셔도 옛날에 계산 직원이 한 뭐 20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6명, 7명이 하고 나머지는 다 무인 계산대로 바꿨습니다. 즉 과도기적으로 되지만 이 인원들이 다 빠진다는 거죠. 왜? 그래야 경쟁력 있고 그래야 더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트도 아시겠지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인원을 끌어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곳인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실제로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대기업에 픽업을 해서 갔습니다. 잘 갔죠. 근데 경력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또 이 시장은 또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고
그 높인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팟빵에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검색을 하면 온라인 대행사 뭐 절대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가 있는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가서 내가 어떻게 내 그 부분을 내 능력을 업해서 갈 수 있느냐 그 온라인 광고 부분이 본인이 능력 있으면 그것만큼 대우받는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본인이 커가면 대우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야든 마케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 다른 분야에 있는 것도 내가 들어가서 노력을 했을 때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회사면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자주 보는 게 이제 달인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달인 보면 단순 업무지만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니까 되게 각광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그 스펙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뭐였냐면 영어 잘하냐, 그리고 운전면허, 운전 잘하냐, 그리고 컴퓨터 잘하냐 이거였어요. 지금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거를 흔한 얘기로 신입사원이라도 이렇게 짜내려고 하죠. 왜? 더 짜내야지 더 빨리 기업이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있을 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선택 부분입니다. 온라인 마케터는 당연히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마케터를 하는 겁니다. 마케터는 제가 생각하는 마케터는 뭐냐면 광고주가 원하는 바를 이뤄줄 수 있어야 되는 거며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실전 경험과 그 계획, 운영, 그 다음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부분은 그 마케터란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새로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려워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이걸 배워가면서 내 것을 습득해서 광고주하고 커뮤니케이션 성과가 났을 때 보람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즉 우리는 광고주가 원하는 부분을 딱 그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그럼 내가 매체 쪽하고는 어떻게 하고 파트너하고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검색 엔진하고는 어떻게 하고 그럼 이런 상품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하죠. 근데 장점은 배움의 그 속도가 되게 빠르면서 자기 것으로 했을 때 그 분야에서 거의 그 분야에서 그것을 혼자서 탑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내가 수습을 잘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걸 딱 뛰어갔을 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성공시킨 광고주가 많으면 광고주들이 후원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서 이 친구가 한 100개 정도 광고주를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광고주들이 이 마케터한테 바람을 넣습니다. 독립해라. 내가 광고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삼성에서 5년 있다고 해서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왜 삼성에서 5년을 얘기하냐면 삼성에서 5년 정도 있으면 주임이나 대리를 가야 되는 시기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카이대를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못 올라가요. 올라가도 업무량이 더 많아지죠. 폭증하죠. 그래서 대부분 삼성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인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네 인재가 와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업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입사원 뒤치다거리 안 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경력직 뽑을래. 그리고 신입사원 정말 뽑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우리 좋아 계약직으로 걸고 네가 실력을 보여줘 이런 거. 굉장히 하드하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년 후, 1년 후, 2년 후에 너 아니야 나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겁니다. 지금 있는 친구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데 사실 가장 안 변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교육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19세기의 시스템으로 20세기를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21세기에 지금 정점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회의를 해도 못하고 뭐 원문 뭐죠? 원어로 된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자료라든지 비즈니스 자료를 해도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 게 이 영어 자료가 그냥 자료가 있고 비즈니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용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할 줄 알지만 비즈니스 용어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기업은 이런 걸 잘 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일주일 새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2주, 3주, 2년,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업무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온라인 마케터를 얘기를 하다가 먼저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온라인 마케터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멘토라든지 사수만 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죠. 배운다는 거. 내가 대학에서도 엄청 배웠는데 또 여기 와서 배워. 그리고 대학에서는 배울 때는 교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좋죠. 근데 직장에서 배울 때는 계속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모르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자괴감이 있어요. 우리 회사도 홍콩하고 비즈니스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홍콩 가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너 영어 할 줄 아니? 비즈니스 영어 할 줄 아니?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못합니다. 그럼 영어는 잘하니? 뭐 못한대. 그래서 토익은 얼마냐? 그랬더니 900점이 넘는데 900점이 넘는데 못해요. 그러면 너 이거 번역해서 나한테 좀 보고 좀 해봐. 그러면은 이것도 전문 용어가 들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노멀한 상황을 가지고 다른 전문적인 영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뭐 어떻게 하냐면 정말 열정 없으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나가면 다른 데서 간다고 하면 그럼 이런 게 필요 없는 기업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되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본인들의 창업 아니면 중소기업, 영세 상업, 영세 업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요구 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너는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라는 건데 못하니까 내려가거든요. 그럼 미들로 가는 거잖아요. 미들에서도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도 AI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머신이라든지 이런 쪽이 가서 생산직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나이키 공장이
그 큰 공장에 직원이 200명 미만입니다. 원래는 2만 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2만 명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다 자동화되고 다 뭐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가 되기 때문에 2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일 얘기로는 20명 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세계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저는 마케터가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케팅은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울 게 많다는 거는 진입장벽이 많다는 겁니다. 제대로만 배우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온라인 광고 대행사 들어가니? 나 지금 뭐라고 하나요? 나 지금 장난 아니야?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안 가면 그 친구들은 어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회사 기준에 맞춰서 뽑은 거고 회사도 그 친구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라도 안 하면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온라인 광고 분야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야근이 없어요. 왜 없냐? 집중해라. 집중해서 네가 하고 남아서 공부하는 부분은 네가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하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6개월이나 6개월, 1년 후에 평가를 하겠다. 대부분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한번 물어보면 핵심에 벗어난 걸 하고 있어요. 즉 초기에는 그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죠. 모르는데 자꾸 하니까.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시겠냐고. 그 친구들이. 한 곳에서 실패를 맛본 친구는 그 실패가 계속 연장입니다. 그리고 이 악물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성공의 단맛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힘드니까 나가. 자 보세요. 야근도 안 해요. 무엇도 안 해요. 근데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시키면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나가요. 뭐 제안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케터는 보세요. 광고주의 니즈를 가지고 광고주가 필요한 사항을 잡아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케터가 광고주보다 수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겁니다. 엄청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케터가 떨어져요. 자질이. 그래서 광고주가 마케터하고 얘기하는데 너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것도 안 해?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얘기가 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대부분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들은 얇고 넓게 퍼져야 되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이겨내는 사람은 어떨까요? 3년에서 5년만 있으면 대기업에서 데리고가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검증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건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걸 모르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행사가 대기업에는 되게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광고 마케팅 쪽으로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징검다리로 가셔도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 제대로 배우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회사가 평가 딱 한 번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딱 평가하거나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면
돈은 줬는데 이 친구가 못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기회 주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미리미리 공지하고 미리미리 이게 이거야 라고 했는데 전 잘할 수 있어요 하고 했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 A는 조금 더 넓히면 철학을 갖고 움직이는, 철학을 갖고 행하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은, 우리 회사 철학은 광고주도 윈, 우리도 윈, 윈윈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철학은 젊은 세대로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연결, 다음 세대를 좀 끌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를 수익 수단이 아닌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미팅을 하면,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 되게 많이 알려주는데, 젊은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미팅을, 그러니까 저희 회사 미팅 와서 이렇게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자료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오프라인 미팅 아닐 때도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마케터는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밑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사람. 꼭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모든 걸 만들어내고, 모든 것, 그러니까 제갈공명 말처럼 하니까 다 잘 돼서 다 와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죠. 물론 제갈공명도 뭐 나중에 보면 뭐 마지막에 보면은 실수도 하고 뭐 많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것을 검토하고, 어떤 것을 또 체크하고, 어떤 것을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직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순간 족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값에 적어도 3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에서 5천이면 1억 5천을 해야 돼요. 그걸 수치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잘리는 겁니다. 그 수치화 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다. 수치화. 그래서 그 수치화인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배가 아니라 5배, 6배, 10배를 합니다. 그렇게 선호하는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 많이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외국계 기업은 되게 이렇게 갑니다. 연말에 사업 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 계획서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자유를 좀 많이 줍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죠. 근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해요. 왜냐하면 작은 팀이니까, 작은 회사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걸 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못하면 깎이거나 조정을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SK 쪽도 그런 쪽도 많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 단위로 매출을 내면서 소 단위로 팀별로 이렇게 끌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되게 무섭죠.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릴 말씀은, 여러분만 힘든 건 아닙니다. 기성세대인 40대, 50대, 30대도 어려워요. 그만큼 이 시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입니다. 20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저주받은 세대,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도 IMF 때문에 저주받은 세대라고 엄청 욕하고 막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놈은 세져가지고 돈을 벌고 창업도 하고 매출을 올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헬 조선이라고 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좀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가서 농사나 짓겠다. 여러분들 시골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 땅이 있나요? 땅 없어요. 농사 기술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유리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이 최첨단 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한 동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은다고 해도 그 물건을 어디서 팝니까? 네? 직거래로 팔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상품이 어떻게 됩니까? 키로 단위가 있을 텐데 대량업자한테 넘길 수 있어요. 소량으로 넘기는데 그럼 소비자 몇 명이 와서 한 단 한 단, 그러니까 파 한 단, 대파 같은 것도 한 단 한 단 사가면 되겠습니까? 농사도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농업도.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겠다? 안 돼요. 농사도 기본이 뭐냐면 그 마을하고 친해지는 거고 그 조합,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합하고도 친해져야 되고요. 지자체하고 친해져야 되고 또 소비자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이거 하면 사업이에요, 그냥 농사도. 자, 그러면 또 하고 싶은 말, 치킨집? 여러분들 치킨집 보시면 엄청 많잖아요. 은행에서 퇴직해서 첫 번째 코스가 치킨집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창업하는 게 치킨집이에요. 근데 치킨집 다 잘 되나요? 안 되죠. 왜? 요리계의 똥손 이런 얘기 있던데 같은 음식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폴에 내놓는 식품하고 배달해서 하는 식품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막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야 좀 지인들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또 뭐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은행에서 나온 사람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해서 나온 사람이 돈은 있는데 무엇을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정말 불쌍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힘들다고 해서 앞에 것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취업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공부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시키고 하는 비용은 여러분들이 일정량의 다른 걸로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을 한다든지 그거를 합의해서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들어가서 무엇을 원활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배우세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배우는 부분을 되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안 배워요. 그러면서 불만 불평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냐면 내년에도 똑같고 내후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신입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28 정도 나이를 넘어가면 대기업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무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도 하겠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 바탕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이란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이런 바탕이 좋아가 거의 쓸모없는 겁니다. 회사로 보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질문 한번 딱 하면은 그거를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왜?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프로가 되세요. 그러려면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전에서 단련하세요.
그리고 나서 대기업에 도전하세요. 그게 저희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